네, 3장 신경조절과 운동 기출문제 3-9번 교재 89페이지에서는 추체회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킨슨병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추체회로가 고장난 증상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 요거 공부하기 전에 저한테 이런 거 아무리 설명해봐야 저 같은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줄다리기 해보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신다면 시작 전에 중심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중심 맞추고 인원, 명수 딱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균형이 딱 맞는 거예요. 현재 균형이 맞는 거예요. A팀, B팀의 균형이 딱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A팀이 힘이 더 세다, 시작해갖고 A팀이 힘이 세다 라고 하면 중심이 A팀 쪽으로 끌려가는 거고, 그럼 A팀이 이기는 거예요. B팀도 마찬가지고, 요거 제가 팀 이름을 좀 바꿔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A팀은 흥분팀, 흥분을 너무 잘하는 팀. B팀은 억제팀, 말없이 강한 팀이에요. A팀이 이겼다, 즉 흥분팀이 이겼다라고 하면 중심이 흥분 쪽으로 끌려가는데 이 중심의 이름도 좀 바꿉니다. 반응이라는 걸로. A팀이 이겼다, 흥분의 힘이 세다라고 하면 반응이 흥분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를 탈분극이라고 하는 거죠, 신경계에서는. 그 다음에 억제팀이 힘이 세다라고 하면 반응이 억제된다? 요거는 이제 과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탈분극, 과분극이 갑자기 왜 나와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예요? 라고 혹시 궁금하신 학생분들은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거는 줄다리기의 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흥분팀이 힘이 세면 반응이 흥분 쪽으로 가는 거고, 억제팀이 힘이 세면 반응은 억제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뇌를 그리는데 반만 그려요.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 복잡해서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복잡해서요? 뇌가 복잡한가요? 복잡합니다. 구조도 복잡하고 기능도 복잡해요. 선생님, 그러면 기능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각각의 영역마다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가지고 있는 영역의 고유한 기능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그렸잖아요.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쵸? 뉴런을 통해서 소통합니다. 자극을 주겠죠. A에서 자극을 줍니다. 그럼 B에서 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요. B라는 영역의 기능이 물질을 생성하는 건데, 이 물질의 성질은 뭐냐면 억제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뭘 억제시키냐면, 아니 여기 이렇게 뉴런이 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억제시킨단 말이에요. 얘를. 그럼 얘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겠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또 다른 신경들이 있고 마지막에 효과기가 있어요. 요게. 그럼 이제 얘는 반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이제 얘네들한테 달렸죠. 그죠? 얘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어요. 얘네는 흥분이에요. 흥분. 얘도 흥분이죠. 그쵸? 흥분. 붉은색은 억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누굴 가지고? 얘를 가지고 지금 억제와 흥분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흥분과 억제가 힘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안정시죠. 근데 흥분이 억제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반응이 흥분 쪽으로 가는 거고, 억제가 힘이 세다라고 하면은 얘를 억제시키니까, 억제가 얘보다 세잖아요. 얘를 억제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응은 다운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물질이 생성된다고 했는데 억제성 물질이라고 했어요. 억제성 물질이니까 이 억제라는 뉴런을 억제시키는 건 얘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얘를 약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흥분이 커지겠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생성이 증가하게 되면 얘를 더 약화시킬 거고, 얘는 억제시키는 거니까 얘를 약화시킬 거고, 그럼 흥분이 커지겠네. 그러면 반응이 커지겠구나 라는 거고, 반대로 물질 생성, 즉 억제 물질이 감소하게 되면 얘를 억제시키지 못하겠죠. 그럼 얘가 얘를 억제시키겠네. 이제 얘가 막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가 얘를 억제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응이 감소하겠구나 라는 얘기죠. 그쵸? 얘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얘의 이름을? 얘를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을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얘가 억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가 생성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얘를 억제시키잖아요. 얘를 억제시킨다는 얘기는 흥분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응이 커질 거고, 도파민의 생성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얘를 억제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얘가 원래의 임무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얘 임무가 뭔데? 억제인데. 말장난 같지만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를 흥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반응이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근육이에요. 근육.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분비가 돼야 되는데 분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막 활개를 칠 거 아니에요. 활개를 친다는 건 억제의 임무를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약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흥분이 안 하겠죠. 근육이 흥분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느려지는 거죠. 느림.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강직. 느리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경직되는 거죠. 경직. 그쵸? 경직되고. 그 다음에 경직되잖아요. 힘을 딱 준 상태에서 경직되면 떨립니다. 이런 걸 진전이라 그래요. 떨림. 네. 아, 요게 파킨슨 병의 3대 증상이구나 라는 거죠. 요게 결국엔 도파민 생성이 감소하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도파민 생성이 막 증가했어요. 억제성 신경물질이 막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더 훨씬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강해지는 거네. 반응이 커진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몸이 막 움직일 수 있겠네. 흥분이 커지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무도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 무도라는 게 춤춘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팔을 젓고 다리를 굴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도, 춤이라고 한다? 아, 그러니까 춤추듯이 지 마음대로 흥분해갖고 막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걸 무도병. 아, 도파민이랑 관련이 있구나. 그런 건 뭐다? 추체외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체외로가 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제시하기가 어려워요. 추체외로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딱딱딱딱 해서 리스트로 쫙 뽑아가지고 이거 다 공부하세요. 이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다만, 이 추체외로라고 하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상 및 핵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흑색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색질이 있는 뇌의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기저핵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 추체외로는 경로가 너무 다양하지만 예외 없이 어떤 경로든 추체외로는 시상미택, 그 다음에 요 기저핵, 여기를 무조건 통과하든지 어쨌든 이게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전제 조건이다 라는 얘기까지 여기서 합니다. 아, 추체외로는 그런 거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복잡하고 세밀하고 무의식적인 움직임에 관여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